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어제 조국 이제 이 녹화가 지금 화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조국 집에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네. 자, 이제 법적으로 엄청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집을 압수수색한 거는 진짜 결정적인 부분에 뭔가가 마디가 비어있어가 그 마디를 꼭 채워야 되겠다. 그게 집안에 있을 거라고 했을 거라 보십니까? 안 그러면 압수수색을 안 해도 지금도 조국을 기소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국민들 앞에 조국 집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국이 이제 범죄자다라는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알리는 목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전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필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꼭 필요한 증거를 확보를 못해서 한 거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제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다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원래 다 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했던 것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이제 하도 또 갑자기 또 뭐 수사를 하니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위한 이제 절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기소의 제일 중요한 기소가 아니라 조국의 압수수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압수수색이면 간다고 검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장이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인 조국 집을 뒤지러 가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발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발부했다는 의미는 판사가 봤을 때 어떻게 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일은 만무하고 지금 벌써 2번 기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라더라고요. 세 번째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판사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이전에 이러저러한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택에 대한 이것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마무리돼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러면 판사가 법무장관의 집에 영장 발부를 해줬다라는 거는 또 뭐 이 정권의 지금 사법농단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정권에 상당히 깊숙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법무장관 집에 해줬다라는 거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금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뭐 업무방해 뭐 공무집행 방해 등과 또 이 사모펀드나 이 자산운용사의 집이 사실상의 이 운영자로서 정경심이가 돈도 횡령하고 또 이 사모펀드 부분을 다 알고 이렇게 했고 정책사업과 연관시킨 의혹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국도 피의자로 적시를 영장에 했기 때문에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그 대법원장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적인 이런 활동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최소한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조국 문제만큼은 뭔가 좀 거리를 두려는 게 내부적 의사가 이제 모여졌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런 반응을 했다고 보이고 그래서 영장 발부도 그런 차원에서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보면 검찰이 아침에 일찍 가 있다가 조국이 집에 있을 때 들어가지 않고 조국이 나간 뒤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갔다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 조국의 이걸 개인의 전화기도 압수하고 보통 보면 이 신변에 대한 신체 영장, 차량 영장, 집 영장 이렇게 따로 다 기재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압수수색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압수수색 영장에 방 A에 네네. 뭐 어디 네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된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국쯤 되면 이제 장관이 아니라면 압수수색 왔습니다 하고 그 피의자 조국은 네. 영장에 네. 지금 신체에 대한 우리가 수색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네. 스마트폰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로 좀 갑시다 네. 하고 한 사람은 집에 딱 지키고 네. 차로 가서 또 차 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쭉 뒤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의 이제 신체 부분을 안 한 부분은 이렇게 핸드폰을 압수 안 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아직도 검찰이 짜고 한다 이런 또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글쎄 뭐 제가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짜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어떤 그래도 좀 예우 차원이 아닐까요? 정치적인 문제를 네. 검찰이 굳이 지금 스마트폰도 뭐 바꿨을 거고 네. 굳이 그걸 안 해도 네.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렇습니다. 조국을 모욕을 줬다. 네. 그래서 뭐 기자들이 밖에 다 있고 한 데서 조국 스마트폰까지 압수했다 하면 청와대나 이제 민주당이 좀 빌미를 줄 또 가능성이 문파괴리들이 맞습니다. 검찰을 또 정치적으로 네. 몰고 갈 거니까 그런 빌미를 피하려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이래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보니까 6명 나갔다 9명 나갔다 하는데 9명이 나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안의 뭐 중대성이나 봤을 때 아마 9명 정도가 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조국 부인, 네. 딸, 네. 그리고 조국 측에 변호사가 네. 2명이 있었다 그러고 네. 짜장면 배달한 신분이 네.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짜장면 9그릇 갖고 갔다. 네. 네. 근데 보통 압수수색은 2-3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1시간을 했잖아요. 네. 네. 내용 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네. 네. 추가를 하려면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들한테 연락해서 네. 영장 변경을 빨리 하나 공문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들고 또 또 판사한테 또 쫓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계속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되는 판사가 또 사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거 사인이 됐다 하고 예.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측의 변호사나 또 조국 가족이 어지간히 교육이 됐을 거니까 아마 그 갖고 간 압수수색에 없는 부분 영장에 없지 않냐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저희 사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의 뭐 범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좀 변호사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아주 그 일일이 아마 다 따지고 뭐 들지 않았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아마 그런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은 그러니까 뭐 너희가 오늘 갖고 온 영장을 오늘은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되면은 사실 압수수색을 몇 번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가 돼서 그냥 뭐 실시간으로도 좀 청구 뭐 그 법인만 더 추가로 받아오면 협조해 주겠다는 식으로 아마 양쪽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압수수색 했다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나가서 먹고 오기도 하던데 네. 근데 어제는 짜장면을 배달시켜가 남 집에서 먹었어요. 네네. 짜장면 냄새를 풍기면서. 네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편의점만 생각하면 뭐 교대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저 뭐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 있어서도 아주 검찰을 관할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거는 뭐 짜고 이걸 떠나서 그냥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이제 이게 결국 막 조국 그 집 바깥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진을 치고 있는데 뭐 누구 하나라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로 불필요한 뭐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걸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어떤 그 관심을 더 증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검찰도 원하지 않고 당연히 조국이나 조국 가족 입장에서도 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치 오늘 뭐 김종민 의원인가는 뭐
의원인지 누구인지는 뭐 양말 속도 뒤집고 어쩌하고 무슨 뭐 남의 집에서 짜장면을 뭐 이렇게 무슨 정부하는 뭐 이렇게 뭐 무례한 어떤 일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조국 마누라가 양해를 그렇게 양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배달을 시켜가 그렇습니다. 돈은 검찰이 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가능했지. 그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뭐 거부하고 네, 아니 우리 집에서 너희들 네. 밥 먹는다. 네. 압수수색 끝나고 해라. 이랬으면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압수수색이 좀 중단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랬을 거라 보는데요. 어제 검찰이 사실은 그 집에서 가장 노린 거는 그 하드가 네. 교체 안 된 컴퓨터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검찰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거 하나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반인 중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저렇게 이제 조국 정경심이나 조국 부부처럼 뭐 학교에 가가지고 밤에 컴퓨터를 떼내고 서류를 빼고 또 무슨 이 정권사 직원을 집으로 불러서 하드를 2대를 네가 갖다 놓고 해라 이런다지만 보통 한 번이라도 좀 조사를 받아봤거나 아니면 뭐 상습적으로 조사를 받아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상 또 그런 일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이런 일이 딱 생기면 곧 압수수색이 나온다고 보고 그걸 해도 예를 들어서 하드도 자기가 어디 땅에 가서 파묻든 그렇습니다. 뭐 디가우징을 어디 강한 자석을 자기가 구해가가 앞에 싹 해서 망치로 깨가 한강에 가서 산속에서 해서 버리든 하지. 정권사 직원한테 그거를 맡기고 또 정권사 직원을 데리고 가가 그 타 트렁크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 인멸을 한다고 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 뭐 내가 시킨 대로 말해라. 그리고 뭐 자료를 검찰에 주지 마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치하고 치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특히 PB한테 정경심이 그분 텔레그램으로 막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텔레그램이란 게 이제 그 스마트 기기 본체에도 이제 기록이 남지 않아서 이제 포렌식을 해도 이제 내용이 안 드러난다, 비밀성이 유지된다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에 이제 그게 공유가 되어야 그게 비밀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어나도 얘가 이렇게 말한 것만큼은 제가 공개를 안 할 거라고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연히 PB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바로 그냥 검사한테 갖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래전 얘기지만 김훈 기자, 손석희 같은 경우도 손석희가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뭘 많이 보냈어요. 근데 김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텔레그램은 보낸 내용을 다 그대로 다 캡처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대로 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뭐 좀 그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뭐 예능 방송에서 보면은 뭐 사생활 같은 걸 서로 이제 토크쇼 같은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코미디언들이 진행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인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비밀로 막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개가 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만약 저라면 그러니까 저나 뭐 어떤 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뭐 평범한 모습으로 그냥 가서 그냥 뭐 컴퓨터니 뭐니 이걸 들고 나오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할 텐데 막 굳이 모자를 쓰고 외투를 뭐 껴입고 아주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평범한 모습 왔다 갔다 했으면 어떤 의도인지 모를 텐데 막 모자를 쓰고 자신을 숨기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등등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명문대학을 나와오고 뭐 박사고 교수고 뭐 자기들끼리는 뭐 자기들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실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정말 그러니까 전혀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인간관계, 각과 을의 관계에 대한 모르고.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형사법 전공을 했다는데 형법을 이게 머릿속으로만 형법을 공부했지 실천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조국에다 크게 인상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제가 인상이 나빠졌냐면 신문에 쓴 칼럼을 읽어봤는데 실정법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형법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책으로도 공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라도 조국 주변에 제대로 된 검사가 조국한테 조언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방금 검사 출신 네. 주 밑에 때리고 있던 이인글이도 조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조국한테 뭐 묻고 답하고 했지. 이인글이가 나와갖고 지금 변호사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인글이는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 특감 반장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인글이는 뻔히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 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정거 인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조차도 문제가 될까봐 조국 앞에서는 다 이렇게 막 하고 걱정이다 하고 동참하는 척했지만 진정으로 조국한테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아니면 이러니 많이 겪어본 사람 중에 조언을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줬을 것도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조국이나 정경심의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조언을 들을 사람도 원래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경무수석을 하고 한국의 2인자고 또 검찰 전체 조직을 밑에서 주물렀다 이렇게 하지만은 권력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가 우병우 사태나 이런 데서 봐서 알겠지만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빠졌다고 알면 누구 하나 나를 위해 희생하거나 총 때문에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조국이 사회과학 서적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데모 뭐 운동권에 반 운동권 같다도 전 반이 운동권이 아니라 반의 반도 운동권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 다른 뭐 제가 비판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유튜버 분들 중에 뭐 일부는 막 조국은 레닌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지금 생각을 저도 뭐 대학교 들어가서 레닌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때 심취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레닌이고 주사파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모습을 봐서는 그냥 아는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걸 보입니다. 제대로 한번 달려봤으면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대처를 안 하죠. 안 하죠. 검찰에 불려가서 한번 조사를 받으면 엄청난 머리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예. 그런데 이 머리 싸움에서 봤을 때 검찰이 너무 쉬운 피의자들하고 지금 보이도록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놀라울 정도. 저런 자가 어떻게 정권의 편에 서서 적폐청산을 주도했을까 하는 지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적폐청산이라고 불렸던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엉망으로 진행됐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을 이제 봤을 때 거듭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뢰인들을 이제 저도 상담하거나 할 때 그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조사를 잘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소장님 뭐 이제 머리 싸움도 많으셨지만 또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냉정하게 인정도 하고 이제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같이 이제 압수수색 11시간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여튼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져봤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들이나 그걸 지휘하는 검사, 그 이제 윤석열 총장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어떤 열받는 정도가 계속 올라왔어요. 굉장히 자극시키고 있으면서 이 사태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명하다 하면 검찰한테 내가 어느 시점에 물러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에서 좀 그만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 그러면 이까지 왔을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어제 조국 집을 갔을 때 세 군데를 간 게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아주대 로스쿨, 네. 또 충북대 로스쿨,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그리고 딸에 관련해서 이하여대 이걸 갔다라는 거는 너네 아들, 딸까지 앞으로 기소 내용에 승인이고 네. 또 자기가 알고 그런 원서를 제출했으면 반복된 너희들도 지금 이 공사문서 위조는 안 했다 하더라도 행사, 업무방해, 주범이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대한민국 검사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지금 이제 뭐 언제부턴가 지금 뭐 검찰청 앞에서 뭐 또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뭐 조금씩 나이를 문바들이 아주 발광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조국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월요일 날 저래 압수수색 놓은 게 토요일 날 네. 손혜원 등이 뭐 저거 말로는 몇천 명이 몰려가서 내가 볼 때 뭐 그게 몇천 명이 우리는 10만 명이에요. 우리 앵그리 블루 20일 날 집회는 몇천 명이 몰려가가 손혜원까지 뭐 검찰이 어떻다고 앞에서 하니까 네. 검찰이 굉장히 열이 받은 거죠. 네. 너가 이렇게 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 월요일 날 바로 그냥 문 나가자 말자 덮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검찰이 이미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대략 한 개씩은 입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교들까지 다 보낸 거는 어제 나간 네 군데는 뭐 떨어지고 안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입원해서 넣은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까지 간 거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업무방해를 계속 축적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위조 문건을 만들고 자식들은 그걸 알고 이 위조 문서를 행사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부분에 이 가족 사기단 4명이 카이키스터, 동양대,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법공익인권센터 또부터 시작해서 온갖 떨어진 학교들 뭐 차병원도 있고 서울대 의대도 있고 의전 전부 다 엮어서 그렇습니다. 건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판사 앞에 기소해가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거를 가짜를 위조해서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십 군데 집어넣은 가족 사기단이니까 공사문서 위조에 최고 실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직업적으로 했다. 그리고 난끝까지 해줬다고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뭐 사실 뭐 자식과 관계된 일이면 사실 변명하기는 되게 좋지 않아요. 변호가 되게 쉽죠. 아이고 자식이 뭐 하나 뭐 여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한번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러면 또 어쩔 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조국이라서가 아니라 또 판사도 뭐 정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충 또 그래 뭐 반성한다. 뭐 너 저기 뭐 대학 교수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번이 아니고 뭐 한 학교가 아니고 뭐 그 자식들만 아니고 뭐 남의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싹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이게 무슨 어떤 정으로 봐줄 일입니까? 붙은 학교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떨어진 학교가 수두룩한데 거기에 전부 가짜 서류 넣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 같으면 이게 충북대에 그 서류를 넣었다면 이제 공문서 위조에다가 업무집행 방해가 되잖아요. 국립대학이니까. 공무집행 방해. 로스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짝짝 엮어서 이것들은 완전 프로 위조범과 그 행사 그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만약 만약 검사라면 이제 뭐 정경심은 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이제 농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종 의견 진술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 입시 부정이 만연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막 상습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일벌백계를 해서 사회지도청이고 민정수석이고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지도청으로서 이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일벌백계를 해서 타에 아주 그냥 다시는 누구가 경종을 올려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딱 내용이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공문서 위조의 최고형이 10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형을 갖다가 지금 검찰이 주문하고 또 보면 이렇게 가족이 연루된 데는 보통 보면 한 명이 안고 나머지는 좀 빠지는 식으로 자기들 쪽에서 검찰에 협조하면서 정리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안 하니까 검찰이 지금 딸하고 아들까지도 성인으로서 위조 문서인 줄 알고 지 이름으로 집어넣었으면 너도 그걸 행사하는데 업무 방해를 하는데 공범이다. 그래서 딸아들까지 지금 사정권에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거 지금 제가 좀 떠올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조국이 또 뭐 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재수신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대 또 그분이 조국 어머니가 뭐 그런 그림 문제도 있고 또 부산대 간호학을 나오셔서 부산대 의전원 의학 전문 이런 것들에 좀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막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까지 그다음에 집에 맹인 신탁부터 안 그러면 또 학원에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싹 다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국 어머니, 조국의 동생, 조국의 또 동생은 또 엊그제 보니까
대출을 핑계로 또 돈 받아먹은 네. 또 건설회사 등에 또 그런 것까지 경찰이 하더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조국의 재산이 아무리 견적을 내봐도 부동산 투기한 걸로 처리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에서 빼돌린 대산이 네. 상당히 있었거든. 지금 그것까지 검찰이 공소시효 지났지만 네. 밝힐 거는 밝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니 진짜 이렇게 놓으면 검찰 앞에 지금 사람 보내가 데모하고 이러면 우리 끝을 보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검찰이 무섭습니다. 근데 자기가 떳떳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정치적인 피해자면 또 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른 예? 지금 정권의 2인자로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응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딱 이럴 때 매자로 말하는 게 매를 버네. 예, 그렇습니다. 딱 매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를 불응했냐 안 했느냐도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인들의 또 변호 전략 중에 조사를 빨리 받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더 많은 내용을 확보하기 전에 그냥 빨리 조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그 조사 내용을 혐의 내용을 한정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그게 뭐 끌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뭐 상황인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이 정경심을 소환하기 전에 지금 검찰이 한 달 넘게 이잡듯이 정말 저인망식으로 쭉 하게 되면 이제 혐의 내용과 증거는 점점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면 출석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혐의 내용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뭐 밤새야죠. 근데 지금 정경심이가 불렀는데 안 갔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어제 검찰이 덮치니까 집에 있어요. 병원에 있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병원에 끊어갖고 독실에 예. 돈이 많으니까 있는 척하고 집에서 주로 있었던 거 몰래 한밤중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검찰한테 딱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지금 조국과 정경심은 정말 뭐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그냥 매를 계속 벌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커플인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조국이 6시 36분에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서 네. 법무부는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집은 방배동이니까 바로 그 저기 사당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시 20분에 이제 그 압수수색 떠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고 유튜버고 뭐 한 100명쯤 있을 때 주민이고 방배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와서 병력을 투입해서 사람을 다 보내고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조국이 와서 올라가는데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아파트 번호를 누르고 있고 그러고는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그 사람만 내려왔다. 자, 거기에 경찰이 조국 집에 기자들을, 유튜버들, 그 다음에 시민들을, 주민을 해산시키고 차가 문 앞에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자 극히 일부만 남기고 그리고 아파트 잡아주는 그런 권한은 그 경찰의 어떤 부분입니까? 피의자를 위해서 경찰이 그렇게 협조를 합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황운하 지금 예. 울산 예. 청장할 때 지금 예. 대전청장이지만 예. 김기현 예. 수사 예. 당시 울산시장 예. 송철호 예. 문재인 친구 당선시키려고 예. 그래서 그때도 이 조국 커넥션 네. 언급됐거든요. 네. 그 황운하가 무슨 검찰 과감하게 이렇게 쳐야 된다 했는데 네. 경찰이 이제 수사권 갖고 온다고. 그런데 조국 딸을 신변 보호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조국이 딸이 또 경찰에다가 또 고소장을 접수하고 네. 학적기구 유출을 하거든요. 또 경찰이 조국 집 앞에 와서 이 구경꾼과 기자 유튜버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저도 한번 여기 사건 진행할 때 그런 거 제가 피의자 변호하고 그럴 때 꼭 경찰한테 신변보호도 요청하고 엘리베이터 좀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좀 있는 사람 해산시키라고. 해산시키라고 하고 특히 경찰서장님께서 꼭 나오셔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라 꼬라지가 참 어디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준입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